하늘은 청명했고 등산로 입구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자는 사위 윤태성이 건넨 등산 스틱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죠.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행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든 몸을 맡기는 기분으로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죠. 가을 숲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새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태성 씨, 오늘 회사는 어떻게 쉬었어요? 어제 프로젝트 마감이라 대표님이 직접 휴가를 내주셨어요. 어머님과 오랜만에 산행할 수 있어 다행이네요. 혜자는 사위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 유진이 떠난 후 3년, 태성은 늘 명절을 찾아왔고 생신마다 선물을 챙겨주었어요. 처음엔 의례적인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느껴졌죠. 저기 20분만 더 오르면 전망대가 나온다는데 좀 쉬었다 갈까요? 태성은 즉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님.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쉬어가시죠. 두 사람은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혜자는 멀리 도시를 바라보며 유진이 생각났습니다. 유진도 이 산을 좋아했었죠. 마지막으로 함께 올랐던 때가 언제였더라.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유진이가 참 좋아했던 산이네요. 이맘때쯤이면 늘 올라오자고 졸랐었지. 태성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아내도 자연을 참 좋아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은 각자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태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까요?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졌고 숨이 조금 가빠졌죠. 그때였습니다. 마주오던 중년 남성이 혜자와 스쳐 지나가며 무언가를 건넸어요. 혜자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태성의 물음에 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뭘 준 것 같아. 쪽지를 펼쳤습니다. 단 한 줄이 혜자를 얼어붙게 했어요. 그 사람, 당신 딸 죽은 날 그 산에 있었습니다. 믿지 마세요. 혜자의 시선이 사위를 향했습니다. 태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혜자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등산로가 흔들리는 듯 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마음은 이미 딸 유진이 떠난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산악사고로 처리된 그날, 정말 태성은 그곳에 있었던 걸까? 혜자의 속이 요동쳤어요. 산을 내려오는 내내 혜자의 머릿속은 쪽지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차 안으로 돌아온 두 사람, 태성은 평소처럼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혜자는 의심과 혼란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오겠습니다. 혜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무언가 크게 뒤틀린 듯 했어요. 태성 씨, 그날. 유진이 사고 난 날 어디 계셨죠? 질문은 충동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태성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가 이내 풀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태성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냥 오늘 산에 오르니 문득 그 생각이 나서요. 아, 회사에 있었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었어요. 유진이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갔지만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태성은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태성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현관문을 닫은 혜자는 바로 서재로 향했어요. 유진의 사고 당시 기록들을 보관해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경찰 조서, 병원 기록, 장례식 사진들. 새해 전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조서를 읽으니 유진은 오후 2시경 산에서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발견 시간은 오후 5시, 신고자는 지나가던 등산객이었습니다. 태성은 오후 6시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혜자는 유진의 핸드폰 기록을 꺼냈어요. 마지막 통화는 사고 추정 시간 직전인 오후 1시 52분, 태성과의 8분간 통화였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태성 씨가 회사에 있었다면 왜 쪽지의 남자는 그가 산에 있었다고 했을까? 혜자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준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왜 그런 말을 전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유진아, 엄마가 뭘 놓친 걸까? 사진 속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식 날 모습이었죠. 그 옆에 서 있는 태성의 미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혜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산으로 다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쪽지를 준 남자를 찾아야 했어요. 잠을 설치던 혜자는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유진이 나타나 뭔가를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입모양만 보일 뿐이었죠. 혜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혜자는 어제 등산했던 그 산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자신의 행동이 우스웠습니다. 쪽지 하나에 이토록 흔들리다니.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혜자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 만난 그 남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2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집에 도착하니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태성입니다.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갑자기 걱정돼서요. 태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혜자는 갑자기 자신의 의심이 부끄러워졌어요. 네, 잘 쉬었어요. 태성 씨는 괜찮아요? 네, 저도 좋습니다. 어머님, 혹시 내일 저녁 식사 어떠세요? 제가 맛있는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혜자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쪽지의 내용이 사실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태성은 항상 다정했고 딸을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유진의 노트북을 꺼냈어요. 딸이 떠난 후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전원을 켜자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혜자는 유진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파일들을 살펴보던 중 일기 폴더를 발견했어요. 마지막 일기는 사고 이틀 전에 쓰여 있었습니다. 태성이 요즘 이상해.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자꾸 전화를 피하고 늦게 들어오면서도 회사 일이라고만 하네. 오늘은 서랍에서 낯선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어. 물어봐야 할까? 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일기장을 더 뒤적여보니 사고 몇 주 전부터 유진과 태성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태성의 행동이 수상쩍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었죠. 그럼 태성과 유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혜자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딸의 죽음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여준 태성의 따뜻함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죠. 다음 날 저녁, 태성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혜자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가나요? 유진이가 좋아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어요. 기억하시죠?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오르며 혜자는 태성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고 상냥했죠. 그런 그를 의심하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태성이 와인을 주문했어요. 어머님, 오늘따라 조용하시네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혜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 씨, 유진이와 사이는 어땠어요? 정말 행복했나요?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그건 모든 부부가 그렇잖아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쪽지의 내용에 연연하지 말자고. 그건 분명 오해일 거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혜자는 그 쪽지를 잊으려 애썼지만 밤마다 유진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어요. 딸은 늘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결국 혜자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유진의 사고 당일 상황을 정리해 보았어요. 유진은 그날 아침 일찍 산에 오른다고 했었습니다. 태성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죠. 오후 2시경 유진이 실족했고 오후 5시에 발견되었습니다. 태성은 회의 중이었다고 했어요. 혜자는 유진의 친구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는 유진과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민지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잠시 안부를 나눈 후 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유진이가 사고 나기 전에 태성이와 사이가 어땠는지 기억나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갑자기 그걸 물으세요? 그냥 문득 궁금해져서.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유진이가 걱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태성 씨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요. 밤늦게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통화하고 주말에도 자주 출장을 간다고 했죠. 유진이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의 말은 유진의 일기와 일치했어요. 그럼 사고 당일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있니? 유진이가 그날 아침에 전화했었어요. 태성 씨의 서랍에서 낯선 여자 사진을 발견했다고. 그날 산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누구와? 태성 씨요. 유진이가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대요. 그날 태성 씨가 출장 간다고 했는데 유진이가 그의 차를 미행했나 봐요. 그리고 그 차가 그 산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태성의 진술과 완전히 달랐어요. 민지야, 이 얘기 누구한테 한 적 있니? 아니요. 경찰이 물어봤을 때도 말하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태성 씨가 무서웠어요. 통화를 마친 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은 태성을 의심했고 미행했으며 그날 산에서 마주쳤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혜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산 주변의 영상을 확인해야 했어요. 사고가 오래전이라 기록이 남아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죠. 다음 날 혜자는 산 입구 근처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점주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3년 전 이맘때쯤에 일어났던 등산 사고 기억하세요? 젊은 여성이. 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큰 뉴스였죠. 그날 저도 그 여자분 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올라가시더라고요. 혹시 그날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점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글쎄요. 아, 맞다. 그날 한 남자가 여자분을 뒤따라 올라갔어요. 여자분이 가게에서 물을 사고 나가자마자 그 남자도 급하게 계산하고 뒤를 쫓았죠. 그 남자, 어떻게 생겼었나요? 키 크고 말랐어요.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태성은 정말 산에 있었던 걸까요? 혜자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왜 경찰은 이런 증언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유진의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고 했어요. 대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지 물었지만 허가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는 쪽지를 준 남자가 누구인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쩌면 그가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혜자는 기적처럼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산 입구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그 목소리에 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쪽지를 건넸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중년의 단단한 체격, 깊은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그런 쪽지를 주었죠?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전직 경찰이었어요.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죠? 그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그리고 압력도 있었고요. 혜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압력이요? 윤태성, 그 사람 집안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건 당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단순 사고로 결론 났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재훈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어떤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이건 사건 발생 전 태성 씨에 대한 조사 기록입니다. 그는 과거에 한 여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어요. 폭행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로 끝났죠. 혜자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유진 씨는 남편을 미행했어요. 산으로요. 제 생각에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여자와 만나는 모습을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건가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측이지만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발적인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혜자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켜봤어요. 태성과 당신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요. 그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이라뇨? 태성은 범죄 심리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범행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과 가까워지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을 만드는 겁니다. 혜자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태성이 보여준 모습은 진심이 아니었단 말인가? 재훈의 말이 사실일까? 증거가 있나요? 확실한 증거가. 재훈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사를 재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세요.
재훈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산 입구 주차장의 영상 화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는 유진이 사고를 당한 그날이었어요. 흐릿하지만 태성의 차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태성이 회의 중이라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죠. 혜자는 숨이 막혔어요. 태성은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는 정말 그날 산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훈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의심하게 해선 안 돼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진 씨의 휴대폰은 찾지 못했죠? 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마 추락하면서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성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진 씨가 뭔가를 찍었거나 녹음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혜자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재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성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특히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의 서재나 개인 공간을 살필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절대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는 마세요. 두 사람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혜자는 이제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태성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유진의 장례식 날, 태성은 슬퍼하는 모습이었지만 혜자가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다음 날 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겠어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혜자는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태성의 집에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재훈은 조심하라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혜자는 태성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태성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소고기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좋아하던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혜자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성 씨, 집이 참 깔끔하네요. 네, 유진이도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좀 깔끔쟁이라서요. 식사가 시작되었고 태성은 와인을 따랐어요. 혜자는 기회를 엿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태성 씨,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따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혜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성 씨, 사실 요즘 자꾸 유진이 생각이 나네요. 특히 그 아이가 떠난 날이요. 태성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제가 함께 있었더라면. 그날 태성 씨가 정말 회사에 있었다면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혜자의 말에 태성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금세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혜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태성 씨와 통화한 게 사고 직전이었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태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통화 시간이 8분이나 되던데요. 그냥 그 질문으로는 너무 긴 것 같아서요. 태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혜자는 태연한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딸아이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디저트를 준비할게요. 혜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실 한쪽에 태성의 서재가 보였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죠. 혜자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간 혜자는 재빨리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대부분 서류와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아래쪽 잠겨있는 서랍을 발견했어요. 열쇠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뭘 찾고 계세요? 태성의 목소리에 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문간에 서서 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없었어요. 아, 화장실을 찾다가 잘못 들어왔네요. 태성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화장실은 반대편에 있는데. 어머님. 혜자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태성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에는 날카로움과 차가움이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나가볼게요. 혜자는 태성을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누가 어머님께 뭐라고 했나요? 혜자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날의 통화 내용을 물으시는 거죠? 왜 제 서재를 뒤지시는 건가요? 혜자는 태성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태성 씨 아파요. 태성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다시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해졌네요. 그날 이후로, 유진이를 잃은 후로 가끔 이성을 잃곤 해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어요. 태성의 모습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을 본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늦었으니 집에 가봐야겠어요. 태성은 다시 평소의 친절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혜자는 그의 눈빛에 숨겨진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요. 혜자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손이 떨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 씨, 태성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확실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혜자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재훈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성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시면 문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그날 밤 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 2시쯤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다행히 이중 잠금 장치를 해둔 상태였어요. 한참 후 소리는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현관문 옆에 있는 작은 흠집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문을 따려고 시도한 흔적이었습니다. 혜자는 재훈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와 재훈은 경찰서에서 만났어요. 재훈의 옛 동료인 강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박 형사 아니었으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시하신 증거들이 충분히 수상해 보이네요. 강 형사는 유진의 사망 파일을 꺼내 다시 검토했어요.
그동안 혜자가 발견한 정보와 재훈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성 씨의 과거 폭행 혐의, 영상자료, 알리바이 불일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수색영장을 청구할 근거는 됩니다. 혜자는 태성의 집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만약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태성은 더 위험한 인물이 될 테고 혜자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강 형사님,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강 형사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할 일입니다. 정 여사님은 안전한 곳에 계세요. 태성 씨가 이미 의심하고 있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딸의 진실을 위해 혜자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다음 날 강 형사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 여사님, 태성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금고 안에서 유진 씨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유진 씨가 태성 씨와 나눈 대화로 보입니다. 녹음 시간은 사고 당일 오후 1시 52분이에요. 바로 마지막 통화 시간이었습니다. 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녹음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진 씨가 태성 씨의 외도를 추궁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격렬한 몸싸움 소리, 유진 씨의 비명, 그리고 추락하는 소리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성 씨는요? 현재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자백했어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혜자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진의 죽음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을 잃은 슬픔이 다시 밀려왔어요. 다음 날 혜자는 재훈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 여사님, 유진 씨가 자신의 죽음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태성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딸의 용기가 진실을 밝힌 거예요. 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 7년에서 10년형을 받을 겁니다. 우발적 살인이라 해도 증거인멸과 거짓 진술 등으로 감형은 어려울 거예요. 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유진이가 편히 쉴 수 있겠죠? 재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혜자는 그날 밤 유진의 사진첩을 꺼내보았어요. 웃고 있는 딸의 모습에 손을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유진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었죠. 유진아, 엄마가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혜자는 딸의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운 것에 작은 위안을 느꼈어요. 하지만 딸이 돌아올 수는 없었기에 그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태성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혜자는 매일 법정에 참석했어요. 한때 사위로 믿었던 남자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딸을 위해 그녀는 견뎌내야 했습니다. 태성의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어요. 결국 그는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태성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어요. 그저 공허함만 남아있었죠. 혜자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유진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물건들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이 밀려와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유진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혜자는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결혼 직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딸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결혼 생활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태성이 점점 이상해져요. 처음엔 너무 다정하고 완벽했는데 이제는 자꾸 화를 내고 통제하려 해요. 엄마에게 말할까 고민되지만 걱정하실까봐 참고 있어요. 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딸이 혼자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왜 몰랐을까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혜자는 재훈에게 전화했어요. 재훈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아닙니다. 정 여사님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혜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유진이 위령제를 지내려고 해요. 와주실래요? 네, 꼭 가겠습니다. 위령제 날 혜자는 남편과 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혜자는 그가 유진을 맞이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돌봐주고 있죠? 이제 억울함도 풀렸으니 편히 쉬어요. 재훈과 몇몇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어요. 위령제를 마치고 혜자는 재훈에게 제안했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했던 그 산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다음 주말 혜자와 재훈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혜자 혼자의 여정이었지만 재훈이 멀리서 지켜보며 동행해 주었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정상에 도착한 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었을까요? 유진아, 엄마가 왔어.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편히 쉬렴. 혜자는 준비해온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 몇 장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유진이 받아간 것 같았어요. 산을 내려오며 혜자는 재훈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할까 해요. 유진이처럼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혜자는 뒤돌아 산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히 딸을 잃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진실을 찾은 용기의 장소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재훈 씨. 뭐가요?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요. 재훈은 멀리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혜자에 대한 존경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유진이 남긴 용기와 진실을 기억하며 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유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혜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진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향해